시간이 좀 걸리죠. 화장실 다녀오라 할까요? 링크 다시. 실시간 채팅이 안 돼. 지금 링크가 다른 링크를 찾아야 돼. 어떻게 화장실 한번 다녀오시고 시작할까요? 다시 해보자. 한번 다시 해보자. 네. 새로 보내드린다고 잠시만 기다려. 네. 선생님 들으세요? 네네네. 잠깐만요. 지금 지금 바로 올라.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인사 잠깐. 안녕하세요. 아직 잠깐만요. 잠깐만. 하나 둘 셋 마이크. 마이크를 요거. 이건 주머니에 드시면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시생지원센터 이연아입니다. 들으시나요, 이제? 네, 이제 들려요. 네.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이렇게 저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가운데 네, 조금 늦었긴 했지만 지금 오늘 콘텐츠 학교 에너지 관련한 3강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앞서서 이제 건축물 주택의 단열에 관한 부분에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 제도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미 시간이 다소 지나기는 했는데 저희가 12시까지는 꼭 맞춰드리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교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바로 내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후변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과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이 콘텐츠 학교에서도 에너지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배경 같은 경우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건물 부분이 63%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주거용이 2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하고 이제 줄이는 거에 의해 가지고 주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가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말은 즉슨 저희가 이제 주로 활동하거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저층 주거지 안에 있는 저층 주택들이
또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 노후주택 현황을 2015년도에서 18년도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잘 보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은평구, 관악구, 강북구, 성북구가 타구에 비해서 다소 압도적으로 지금 노후주택, 여기서 노후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20년 된 이상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평구, 관악구, 강북구, 성북구 이렇게 이제 큰 4개 구가 노후주택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들도 해당 구들에 사실 많이 지금 집중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그림으로서 조금 더 쉽게 좀 다가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서울시 주거용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작년 거입니다. 작년 거에서 지금 그 해당하는 서울시 자치구를 보시면 은평구가 1위고 그 다음에 송파구가 2위고 강서구가 3위. 이거는 과연 어떠한 용도의 주택일까요? 예, 마음속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답이 뒤에 있긴 하지만 마음속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평구가 1위인 주택,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 그 다음은 바로 광진구가 1위인 어떤 용도의 주택입니다. 광진구, 중랑구, 관악구가 이제 빨간색을 보면 해당하는 용도의 주택이 굉장히 이제 에너지 사용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 이 용도의 주택은 과연 또 어떤 종류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성북구가 1위인 주택이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이 있어서. 성북구, 서초구가 이렇게 이제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주택이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주택일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은평구가 왔습니다. 은평구가 1위인 또 어떤 용도의 주택이 있습니다. 은평구를 뒤로 해서 성북, 중랑, 광진, 강동, 관악 이렇게 이제 구들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어떤 용도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어떤 용도의 주택일까요? 네, 뭐 답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맨 첫 번째, 은평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송파에서 이제 에너지 사용량이 많았던 건물은 바로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광진구가 1위였던 그 에너지 소비량을 가진 주택의 종류는 바로 다가구고요. 그 다음에 성북구가 1위였던 에너지 사용량을 많이 가진 주택의 종류는 연립주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은평구로 돌아와서 은평구가 1위였고 뭐 성북구, 관악구가 많은 이제 용도의 건축물은 바로 단독주택입니다. 뭐 여기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저층주택 에너지 사용량 같은 경우가 지금 옆에 그래프도 있고 표로도 나타나 있지만 저층주택, 저희가 흔히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이라고 불리는 저층주택 에너지 사용량은 현재 은평구, 관악구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 사용량을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거의 없는 송파구, 광진구, 강서구에서도 사실 저층주택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편이고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가 이제 뒤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각자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치구별로 우리 구의 많은 이제 건축물 용도라는 것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치구별로 혹은 이제 지역 단위별로 건축물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전략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이 밑에 제가 그래프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 전체 주택 대비 저층주택의 에너지 사용량 비중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여기 앞에서부터 보시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택 수에 비해서 저층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이 33.9%입니다. 이 말은 나머지 이제 6.1% 같은 경우는 강남구는 아파트가 에너지 사용량이 많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강북구, 지금 여기 스튜디오가 강북구에 있는데요.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택 에너지 사용량에 비해 가지고 이제 그 저층주택이 68.2%를 차지하니까 강북구에서 아파트가 에너지 사용량을 차지하는 거는 이제 뭐 31.9%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치구별로 강남구, 강북구가 서로 다른 건축물 에너지 절감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자치구별 에너지 사용량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서울시 혹은 자치구에서도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먼저 키워드를 조금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얘기를 할 때 에너지에 관련한 요소는 이제 크게 5가지입니다.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이 5가지를 어떻게든 절약을 하기 위한 어떤 요소는 이제 전부 이제 건축물 에너지 효율에 기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양옆으로 보시면 이제 단열 성능, 기밀 성능부터 해가지고 저 옆으로 이제 고효율 보일러, 차양 자치까지 이러한 다양한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는 지원 사업들은 모두 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지원 제도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 분야의 추진 사업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그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지고 왔고, 그 중에서 그 건축물 같은 경우도 사실 주거용 건축물이 있고 상업용 건축물도 있고 공공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기는 쉽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주로 상대를 하고 있는 주택에 관련한 부분을 한 번 더 이제 뽑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지원 사업명이 있고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가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한 키워드고, 해당하는 키워드들이 결국은 이제 저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 효율 개선에 이제 기여를 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뭐 또 수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중에서도 한 5가지 정도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요즘 TV 광고도 많이 하기 때문에 누구나 알고 있는 이제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작한 지도 오래됐고 서울시 대기정책과에서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제가 이제 그 모 회사의 광고 이미지를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했을 때 최대 2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제 친환경 보일러, 전옥수 보일러를 이제 설치를 하고 그거를 이제 인증을 받으면 보조금이 20만 원을 지원을 개인에게 받게 되고요. 뭐 지원 대상이나 이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근차근 한번 이제 활용하실 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흔히 BRP 사업이라고 불리는 빌딩 리트로핏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제 융자 지원 사업이고요. 융자 지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부분은 앞선 그 친환경 보일러 사업과는 달리 보조 사업이 아니라 융자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개선할 때 특정한 조건들을 만족을 하면 이제 아주 저리로 융자를 해줘가지고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기후대기과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원래는 일반 상업시설 같은 민간 건물만 해당이 됐었는데 올해 5월부터는 주택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 대상, 그 PPT 하단에 보시면 신청 대상이 있는데 원래는 건축물에만 해당이 됐다가 5월부터는 주택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그 다음에 제로 에너지 빌딩을 이제 주택에서 실현을 좀 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단열 창호 쓰셔야 되고, 뭐 보일러는 에너지 1등급 써야 되고, 뭐 LED 이제 고효율 제품 설치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선정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차근차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러한 BRP 사업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이제 주로 대형 건축물이 이 혜택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뭐 저희가 그 센터 근처에 있는 이제 시흥 건축물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동대문 밀리오레 같은 경우에 2008년에 지금 공사비 9억을 들여가지고 그 중에 BRP 사업을 통해 융자를 5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절감을 73%나 이제 이루게 된 부분이 있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시청 앞 광장 앞에 있는 서울 플라자 호텔입니다.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2010년에 이제 그 공사비 51억을 들여서 대대적인 이제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고, 그 중에 이 BRP 사업을 통해서 20억 원을 융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너지 절감을 14% 이제 이루어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업의 하나는 바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사업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라고 해서 에너지를 주로 이제 소관으로 하는 부서에서 한국에너지재단이라는 공공재단을 통해서 이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그다음에 곰팡이 제거, 뭐 보일러, 그다음에 뭐 창문형 에어컨 등의 이제 보급을 하는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근거법이 에너지에 관련한 이제 그 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소득층, 저희가 이제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초수급 대상자와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자체장이 추천을 통해서 매년 전국적으로 3만 가구 정도 그리고 가구당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이제 비용을 지원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여기 이제 추진 경과에 보시면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50만, 49만 가구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효율화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 조금 특이할 점이 하나가 바로 이 주택에너지 진단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민간 등록 자격증으로 주택에너지 진단사라는 이제 등록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할 때는 사전 진단 그리고 사후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에너지가 이제 건축물을 통해서 효율 개선이 되도록 하고 하는 이제 사업이 조금 특이할 만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사업은 바로 가꿈주택 사업입니다. 뭐 여기 이제 활동가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울 가꿈주택 사업은 사실 뭐 다들 익숙하게 알고 계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가꿈주택 사업 개요입니다. 개요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가꿈주택은 집수리 지원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해서 건축물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금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사업이고 이제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시겠고 지금 현재 2016년부터 지금 서울 가꿈주택 사업이 시작했는데 여기 밑에 그래프에도 잘 보시겠지만 16년, 17년, 18년은 사실 뭐 가꿈주택이 있어도 있지 않는 수준의 굉장히 미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대거 지금 지원수가 늘어났고 올해는 이미 2020년 작년 지난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미 797 가구가 이미 선정이 되셨습니다. 아마 올해가 지나면 가꿈주택으로 선정이 되신 가구 수가 뭐 최소 1000가구, 그 다음에 저희 예상치로는 최대 한 1200가구 정도도 이제 지금 가꿈주택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거로 예상을 하고 가꿈주택 사업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효율화가 목표는 아닙니다. 주택 성능 개선이라고 하는 이제 종합적인 집수리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공사 부분이 들어가고 특히 이제 흔히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단열공사, 창호공사, 그리고 설비공사 부분입니다. 가꿈주택 사업에서도 이 공사들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목적은 에너지 효율화 개선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는 부분이 가꿈주택이 바로 내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꿈주택을 통해서 얼마나 에너지가 절감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들고 왔습니다. 해당하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그 정부기관 중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고 하는 이제 정부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와 함께 이제 가꿈주택을 통해서 공사하신 집에 찾아가가지고 여러 가지 에너지 성능을 측정을 했는데요. 여기 지금 해당하시는 가구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이고 1990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을 보시겠지만 아주 작은 집이죠. 그 다음에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계셨고요. 이 가구가 지금 작년에 가꿈주택을 통해서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왔습니다. 기존의 목창호, 그 다음에 알루미늄 보충창에서 PVC 사종창으로 교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창호 공사를 하신 거죠. 창호 공사를 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주택 에너지 요구량이 18.9% 절감하시는 이제 효과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 번째 사례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뭐 공사 전후는 지금 창호 교체를 했기 때문에 뭐 외관상 크게 변화는 없긴 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난방 요구랑 냉방 요구량, 그 다음에 환기, 창문이기 때문에 환기 요구량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18.96%라는 이제 에너지 절감을 달성을 하셨고 창호 공사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눈여겨볼 사례일 것 같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앞선 주택보다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1978년도에 지어졌고 앞선 주택보다 더 큽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 집은 뭘 하셨냐면 지금 가꿈 주택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노란색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PVC 창호 교체, 창호 공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드법 보온판 10mm 내단열 시공을 하셨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이제 단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떠한 이제 단열재인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추가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이 집의 특징적인 거는 창호 공사와 동시에 단열 공사를 같이 하셨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선 가구는 창호 공사만 했을 때 19% 정도 에너지 절감이 됐고 창호와 단열 공사를 하신 이 집은 과연 어떠한 에너지 절감이 됐을까요? 네, 30.12%. 창호 공사와 단열 공사를 동반해서 했을 경우에 30% 정도의 이제 절감량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난방 에너지 요구량도 떨어지고 냉방 에너지 요구량도 절감이 되고 환기 에너지 요구량도 절감이 되고 저희가 이런 이제 극단적인 두 사례기는 하지만 이게 뭐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호 공사를 하나 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긴 하지만 창호와 단열 공사를 동시에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높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 이 에너지 절감 측정 결과의 결론이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광역센터에서 올해 이런 에너지 성능 진단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4개 자치구 30가구를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초반에 그 가꿈주택으로 시공을 하시고 싶은 주민 댁에 찾아가서 주택 에너지 진단을 전문가가 하고 그거의 결과에 따른 공사 계획을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민분들은 그런 제안 결과에 따라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공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가꿈주택을 신청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꿈주택으로 공사가 다 끝나시면 공사가 끝나시면 이제 그 다시 또 전문가가 그 집을 방문을 해가지고 정밀 진단을 통해서 결과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12월 정도에는 30가구에 대한 어떤 에너지 절감량에 대한 토론회를 연말에 또 할 계획이니까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전문가가 이러한 지금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육안으로 보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육안으로 가서 이 집이 얼마나 노후화가 되고 있는지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이제 점검도 하면서 이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성적 진단 말고 정량적 진단이 이제 동반이 됩니다. 이제 기밀성을 점검할 수 있는 블로우 테스트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열화상 카메라 촬영하고 여러 가지 에너지 정보를 담아서 주택 에너지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예측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진행했던 가구 사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단독주택이고 1981년에 지어진 연화조 벽돌 건축물입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 상담사가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집수리를 위한 상담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의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당하는 주민이 필요한 공사까지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그 집수리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시공 전 결과 예측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실 서울 가꿈 주택 사업은 단열 그 다음에 창호 이런 거에 대한 그 자재 기준이 사실 없어요. 자재 기준이 사실 없기 때문에 개별 주민이 알아서 그냥 본인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뭐 사실 그 결정되지 않은 단열재를 쓰시거나 뭐 아무 창호나 쓰시거나 이렇게 지금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문적인 상담사가 가가지고 시공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 성능 진단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벽체 단열할 때는 압축법 보온판 1호를 30mm 쓰셔라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자재에 대한 선정과 진단을 해드리고 창호 같은 경우에도 뭐 LG 창호 쓰세요, 대림 창호 쓰세요 라는 부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능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단 저는 이제 창문을 쓰시라고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인 이제 진단과 제안을 통해서 해당 주택은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단열재를 시공했을 경우를 상정을 하면 공사 이후에 에너지 절감률이 총 59.6%가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예측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 이후에는 어떻게 변할지는 저희도 이제 11월, 12월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예측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간단하게 빨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관련해 가지고는 오히려 질의사항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제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길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앞서서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뭐 건축물 에너지, 주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지원제도 관련해 가지고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빠르게 실시간으로 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기대가 있어서요. 지금 아, 그래요? 질문하라고 얘기 나와요. 아, 질문을 올려주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직 아무도 안 올려주고 계세요. 그래, 그런가요? 채팅방이라도 채팅방 검색할게요. 네, 다들 지금 시장하신가 봅니다. 네.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지금 해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도 계속 이제 뭐 질의응답은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답변을 드릴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뒷마무리를 할 텐데 뒷마무리 하면서도 질의응답 뭐 궁금한 게 생기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뭐 도시재생 사업들을 하고 도시재생 관련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노후화된 건축물, 노후화된 주택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이 사실 뭐 센터뿐만 아니라 활동가 여러분, 그 다음에 행정, 그리고 네, 여러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뭐 모두가 아실 거예요. 이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의 이 모든 노후화된 건축물이 수리로 해결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과 의구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할 시간이 아니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얘기하는 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에 보시면 지금 이 현재 작년에 서울시에서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계시는 집들입니다. 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딱 이미지만 보시면 아 여기서 과연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라는 집들이 여전히 서울시에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집들이 사실 집수리로 집을 고친다고 해서 해결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질의가 들어와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브랜드, 창호 브랜드에 대한 부분을 들고 오셨는데요. 창호 브랜드는 사실은 기호의 문제이기는 해요. 그 창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브랜드도 많기는 한데 저희가 여기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창호의 재질, 성능은 브랜드별로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LG나 하나나 KCC 샤시가 비싸고 그다음에 뭐 영림 이런 샤시가 이제 저렴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상식이긴 한데 LG 샤시 중에서도 특정한 에너지 성능을 만족하는 창호는 비싼 거고 영림 중에서도 영림의 모든 창호가 싼 건 아닙니다. 영림 중에서도 어떠한 특정한 에너지 효율 등급을 만족하는 창호는 또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주택,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내가 지금 지불할 수 있는 이제 재정 능력 상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창호를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브랜드를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창호가 가지고 있는 기밀 성능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 효율 등급 이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브랜드는 이제 재정 상태에 따라서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일반 가정집 태양열 관련한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질문이 약간 자세하지는 않아가지고 네, 다음 주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제 다음 주를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 근처에 수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궁금하대요.
집 근처에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 재생 쪽에서도 업체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네네네네. 그 도시재생 관련한 시공업체 관련한 문의가 들어오셨는데요. 사실 이제 그 집수리 공사를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의가 바로 이제 시공업체 관련한 부분입니다. 시공업체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 업체가 굉장히 실력 있고 잘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 시공업체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광역센터에서 올해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집수리 시공업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시재생 지역 인근의 집수리 시공업체 목록을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규모 집수리 업체들이 뭐 견적서도 못 쓰고 손으로 막 공사를 하시고 하니까 그러한 이제 최소한의 역량을 같이 갖추실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하는 것.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 올해 시공업체 교육이 5월에서 6월 사이에 진행을 했고 저희가 한 80개 업체가 오셔가지고 교육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2차 교육을 올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9월에서 10월 사이 다음 주에 집수리 시공업체 관련한 교육 안내가 이제 저희도 나갈 건데요. 이제 9월에서 10월 사이에 6번의 교육이 더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뭐 최소한 100개 업체, 그 다음에 최대한 150개 업체들이 이제 좀 또 들어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도록 저희가 이제 유도를 할 거고, 그렇게 최소한 어떠한 도시재생의 이해라든가 최소한의 어떤 행정 능력, 그리고 최소한의 시공 능력을 갖추신 이제 업체 리스트가 올해 말, 그 다음에 내년 초에 만들어지면 그거를 저희가 현장지원센터나 아니면 그 지역에 활동하시는 활동가들 분들에게 좀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만약에 이제 관련한 질의가 오시면 그런 이제 업체 리스트를 보고 좀 이제 여러 가지 주민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뭐 질문은 요 3개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가 들어오시는 거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에서 네. 신축하는 게 나을지 수리하는 게 나을지 상담 사항은 어떻게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센터 안에서? 센터 안에서 상담, 신축과 집수리 상담에 대한 질의가 또 들어오셨는데요. 현재 상태는 사실은 센터 안에 코디네이터나 활동가가 그거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기능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는 거는 그 집수리닷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집수리닷컴에 집수리 전문관에 대한 이제 그 컨설팅 제도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집수리 전문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기술사나 건축사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집수리에서부터 이제 신축에 관련한 상담을 이제 포괄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 주민이 집수리닷컴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이제 그 해당 자치구에 배정된 건축사가 해당 주민의 집을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현재 이 제도를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생각보다 질문이 이제 조금씩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은 질문을 뭐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질문 더 해주십시오. 수리하고 나서 사후 관리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사후 관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수리 후에 사후 관리는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집수리는 집을 가진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몫이 있습니다. 그거에 적절한 페이지가 바로 제가 지금 우연찮게 지금 펴놓은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집이라는 것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실 수명이 있습니다. 집도 그 건축물 생애주기라는 어려운 이름이 있기는 한데 집이 탄생하면서부터 유지관리되고 소멸하기까지의 그 주기가 있습니다. 이 주기 동안에 어떻게 집을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 생애 주기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집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요소들은 수선 주기가 있어요. 여기 지금 표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은 지붕 같은 경우에도 방수를 5년에서 15년마다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 거고, 창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1등급을 달긴 했지만 그게 이제 성능이 점점 더 이제 감소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10년에서 20년마다 창문도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난방 같은 경우에도 난방 종류에 따라서 5년에서 20년 동안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만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저희가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사 후의 집에 대한 관리는
이제 사실 집을 사는 개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몫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사실 집을 공사한 이후에 어떻게 뭘 해라, 뭐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셔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안내되거나 가이드되거나 뭐 매뉴얼이라도 있거나 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꾸 내년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제 광역센터 주택사업단에서는 내년에 집수리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이제 그 집수리 시공 안내 길라잡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상을 해가지고 이제 다이어그램 형식의 좀 쉽고 간단한 내용들을 이제 그 수요자분들이 조금 쉽게 아실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좀 담아가지고 내년에 뭐 리플렛 형태로 좀 제작을 해서 배포를 좀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저희가 다 만들어져가지고 배포할 시기가 되면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공지를 해드릴 테니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가꿈주택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네. 게시판이 있거나 아니면은 Q&A처럼 많이 들어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그런 곳이 있나요? 지금 가꿈주택에 대한 Q&A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요. Q&A는 당연히 저희가 지금 현재 제작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Q&A란 부분을 어디에 뭐 올리고 게시하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그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주택사업단 이제 조직도에 들어가시면 주택사업단 연락처가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Q&A 집을 이제 그 발송을 해드리고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또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문이 지역에서 안 된다는 의견이 있으신데요. 공신력 있거나 믿을 만한 자문을 받고 싶다면 센터 말고 다른 곳도 혹시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집수리 전문가 같은 경우가 이제 3월 초에 코로나가 이제 좀 심각해지면서 문을 닫았다가 지난달 중순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집수리 전문가 제도를 활용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집에 대해서 어떤 무료 상담이라거나 그다음에 무료 컨설팅을 현재 공식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뭐 제도는 현재 집수리 전문가 말고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또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 뭐 집수리 같은 경우 혹은 이제 에너지 효율 개선 같은 경우에도 공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전에 기획을 해서 컨설팅을 하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항상 비용이 들 거라는 거를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전문가의 혜택을 이제 전문가의 견해를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용이 사실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시에서는 집수리 전문가 제도를 통해서 시에서 비용을 대면서 이제 시민들에게 이런 관련 컨설팅 제도를 무료로 현재 운영하고 있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고 계속 주시면 그거는 이제 뭐 개별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던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는 수명이 있다.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조금 늦게 시작하기는 했지만 뭐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